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와 보인다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구려 날같이 잠 못 이루면 꿈인듯 너희 꿀 수 있나 yeah. 동지섣달 쌓인 눈은 봄바람 불면 간혹것만 와서 나 여기 와서 입슈 픽생과 함께 나 여기 와서 바람에 날려를 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건 홍석천 보려고 홍석천 보려고 홍석천 보려고 여러분 보려고 예 수요 좋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모신 이분이 바로 오늘의 쌤입니다, 여러분. 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민요를 하는 소리꾼 이희문입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멋있다. 지금 죄송한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보따리. 보찜. 네, 보찜, 보따리. 보찜이 어떻게 새해인데 가래떡이라도 갖고 오셨나요? 아니 사실 뭐 가래떡을 가져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는 경기민요하는 사람이라서 경기민요 이야기를 좀 아 이야기 보따리. 보따리. 이야기. 혹시 목 가누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아니 근데 무겁지는 않은데 전혀 안 무거운데 좀 이게 목이 졸려가지고 숨은 쉬셔요. 숨은. 진짜 숨을 쉴 정도로. 네네. 쌤, 불러주신 노래도 경기 민요예요? 네, 경기 민요 중에 백미라고 꼽을 수 있는 노랫가락이라는 곡인데 노랫가락. 네, 원래는 왔소 나 여기 왔소 요렇게 우리나라는 삼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왔소 나 여기 왔소 요렇게 편곡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막 흥이 나는. 보통은 저희가 얼쑤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예 이렇게 하시면서 얘가 어울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이 점점 이렇게 힙해진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변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재밌겠다.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질문도 받으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성 내에 물레방 안에 불사를 안고 도는데 강 넘고 물 건너면 또 여차가 있겠지 아니란 알아듣니요 어리나 고개로 나를 넘겨줘게 이거 계속 보고 싶다 저거. 와. 너무 멋있어. 와. 그러니까 전통 음악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국악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뭐 단어나 알고 계신 어떤 그런 장르들이 있나요? 판소리. 창.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지금 딱 하나 창. 그런데 창 안에 판소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재즈, 힙합 굉장히 많은 그런 음악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 음악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경기 민요라든지 지역적으로 나눴을 때 뭐 서도 민요, 서도 민요. 그다음에 동부 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판소리는 이 남도 소리예요. 이런 좀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런 장르의 이름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국악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봐도 네. 나라 음악이라는 장르는 없어요. 그러네. 컨트리 뭐 음악이라고 하지 그걸 무슨 미국 음악이라고 해서 미악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악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벌써 새로운 시각을. 아, 근데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서갖고 이게 판소리랑 민요랑은 뭐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음악은 지역적으로 좀 구분을 해요. 아하. 호남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중에 판소리라는 거는 이 판을 깔아놓고 소리하는 사람과 북치는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양식이에요. 판소리라는 거. 그런데 또 이제 남도 소리 중에는 판소리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남도 민요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뭐든지 소리를 한다 그러면 다 판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제가 소리한다 그러면 판소리 한다 그래요. 아. 국악판이 알려지지 않고 비주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쌤은 그럼 네. 경기 민요를 전공을 하신 네, 건데 네, 네. 경기 민요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경기도권에서 유행했던 맞아요. 건가 보다 이렇게 경기도 안에 서울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경기 민요가 이렇게 포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메인이 되다 보니까 네. 각 지방의 민요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면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역마다 저희가 사투리가 있잖아요, 말에도. 그치, 그치.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민요에도 토리가 있어요. 토리라 그래요. 사투리 같이 많이 나타나는 음계의 이름을 토리라고 하는데 토리요? 예, 토리라 그래요. 토리. 그래서 경토리, 경기 민요는 경토리라 그래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오, 많이 들어봤어. 이 밤이 왜 이리긴가 그님이 그리운가 뭐 요런 게 경기 민요예요. 굉장히 경쾌하면서 화려한 그 음계를 가지고 있고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부민요, 강원도 민요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한오백냥, 강원도 아리랑. 아리아리 쓰리 아라리요 아라리요 요런 이요. 약간 고개 넘듯이 강원도 그렇죠. 고개 넘듯이. 그래서 메나리라 그래요. 메나리 토리. 산매자를 써서 산에서 울리는 음이다. 진짜로? 와. 역시. 역시. 아니 쌤하고 홍석천 씨하고 살짝 닮은 것도 같고 저 처음에 형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유 더 잘생기셨죠. 아우 훨씬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유 또 감사합니다. 뵙겠어요. 예. 훨씬 오래되셨는데. 오래됐다고요? 아유, 야. 속이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 강원도 이제 갔고요. 조금 내려면 경상도 민요가 있는데 경상도도 이 태백산 주기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메나리를 쓰지만 네.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뱃노래 어기야 디어 차 어야 디야 어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정답 파도 넘듯이 이렇게. 그렇지 우리 유전자에 있나 봐요, 그거. 다 머리 그리고 한국 사람 춘천도 이제 유명하게 천안삼거리 천안산거리. 천안삼거리 능수버들은 이런 노래가 있고 지금 맞춰보세요. 왜? 충청도는 네. 성격 자체가 부드러워요. 유해. 그러니까 버들잎처럼 흐르르 흐르르 흐느적대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건데. 맞다, 맞다, 진짜. 네, 충청도 분들은 막 이렇게 좋은 걸 내색을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 네. 그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 전에 이렇게 바꿔. 자기 전에 막. 아, 이분 줬어. 아, 아까 그거 멋졌어. 어쩐지 멋지더라.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가면은 네. 이제 남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난본가요? 남봉이라는 거는 남봉꾼을 생각하시지만 난자가 어려울 날에 만날 봉이에요. 옛날에는 남녀가 유별했죠. 예. 만나기가 힘들었어. 예. 그럼에도 만나야 돼. 그래. 그럼 그게 사랑가요. 그래서 뭐
넘어간다 넘어간다 뭐 요런 요런 특징이 좀 들어가요. 또. 이걸 끌목이라고 하는데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요런 떨림이 다르네. 바이브레이션을 좀 이렇게 주면서. 쳐서 올리는 거. 밴딩에 몰려. 밴딩. 역시 역시 봤어요. 통하시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냥 우리 가요의 그런 밴딩하고 좀 다른가요? 가요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다고 국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을 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맞아. 국악은 되게 신기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제주도를 가면은 네. 오돌떡이 밝고 내가 어디로 갈 거나 둥구대당실 이런 노래가 있죠. 되게 리듬지네. 그런데 이 제주도 민요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제주도는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죠? 유배지.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 유배를 간 사람들이 거기서 다양한 곳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멀팅팟이었네. 그렇죠. 멀팅팟이요? 멀팅팟. 멀팅팟이 뭐예요? 메이팅 아니, 컬처들이 막 맞아요. 믹스되는 곳이죠. 지금 소리 잠깐 짧게 들려주셨는데도 거기에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그 지역마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활동을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토속민요라 그래가지고 그 지방마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그런 특징적인 음계들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거기다 가사를 붙이고 놀고. 대박이다. 하지만 그 가사들은 좀 거칠죠.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창작곡이 많겠는데요? 그럼요. 자기 스토리를 담아야 되니까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자기 즉석에서 막 배틀하겠는데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인 거야. 그러니까 힙합인 거지 사실. 이게 힙합이네. 그럼 할머니들이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이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련되게 다듬어진 게 통속민요인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인기가 사실 경기민요가 또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국립국악원이라는 데에서 우리나라 전국 8도의 민요를 다 녹음을 하자. 맞아. 그래서 민요 삼천리라는 음반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 민요 삼천리라는 음반이 굉장히 많은 민요곡들을 수록하고 있고 당대에 유명했던 명창 선생님들도 하셨지만 무슨 합창단 여러분들도 하시고 다양하게 녹음이 돼 있는 LP 음반이에요. 사실 그럼 이거 굉장히 귀중한 자료네요. 네, 요즘 맞아요. 들어서 무슨 아카이브라고 하지만 그 자료를 다 만들어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최초의 컴필레이션 앨범인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레코드사에서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소리꾼들을 불러다가 메들리 같은 식으로 굉장히 음반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총망라 같은. 그 당시엔 정말 민요 인기가 대단했었나 보다. 그렇죠. 쌤, 이 민요 삼천리 LP가 나온 데가 언제인가요, 연도가? 이게 1968년도에 1968년. 68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거의 최근까지도 가요처럼 불려졌구나라는 걸 좀 그렇죠. 알게 되거든요. 그래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가요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그런 데 보면은 개그맨 분들도 나오시고 가수분들도 나오시고 항상 국악인들이 있었어요. 들어. 옛날에 김세레나 선생님. 그렇죠. 까투리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어. 인기 엄청났어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기억 안 나? 그렇죠. 그 남았나? 당시에 김세레나 선생님이 저같이 굉장히
파격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경기 민요를 부르는 소리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하게 된 거는 뒤늦게 시작했어요. 한 27? 오, 생각보다 되게 늦게 시작하셨다. 그럼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수의 꿈을 약간 포기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었을 때라 약간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우연찮게 이제 저희 어머님 따라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지금 어머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또 고주랑 네네. 명창 아주 정말 또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어머니 너무 이쁘시다. 예전엔 이뻤죠. 와. 한인물했지. 찐 모자 사이. 그런데 네.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희 스승님이 이춘희 선생님이라고 지금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신데 네. 같이 공연을 보는데 제가 이제 민요를 좀 흥얼거린 거예요. 민요가 아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그 신기했었던 거지. 남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민요는. 그러니까 너 혹시 민요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늦었는데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네가 뭐 30이 넘었냐, 40이 넘었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왜 못하냐? 그래서 생각 있으면 찾아와. 근데 제가 그 다다음 날인가 찾아갔나 봐요. 그렇게 제가 소리꾼이 된 거죠.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그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뭔가 중간에 그 오묘한 그런 목소리가 나는데 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소리를 하면서는 그 여자 선생님들한테 간혹가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들은 거예요. 너는 왜 소리를 이렇게 여자같이 하니? 근데 저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소리를 배웠고 태어나서부터도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경기 민요는 사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통씬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층층시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집살이 같은 걸 하면서는 맨날 혼만 났는데 현대적인 작업을 하면서는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재미있는 굉장히 무기가 일이 되신 것 되고 같아요. 선생님, 경기 민요는 그럼 남자 소리꾼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진 않은데 한 10명 중에 1명도 지금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활동하던 남자분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 남성들이 다 활동했던 시대지 여성들이 뭔가 예술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계축이라 그래서 사계축 소리꾼이라고 있었는데 사계가 뭔 줄 아세요? 비발디 사계. 하려다 말았는데 형님. 그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동을 말. 지금은 동이라고 그러지만 그 동을 세는 단위가 일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개, 1개, 2개, 3개, 4개. 그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을 사계축 소리꾼이라고. 거기가 주축이 돼서. 지금으로 치면 용산의 그쵸. 청파동? 그 서울역 뒤쪽에 용산구, 그렇지, 그렇지. 아, 용산도 만리동, 청파동. 그리고 서대문 쪽에서 이제 여의도 나루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간이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돈이 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향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와. 뽑히게 돼요. 그렇지. 그랬었던 거예요.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근데 그걸 남자들이 주로 그때 소리를 해본 당시에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죠. 아, 여자들이 못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양반들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양반들이 흉내? 즐겼던 뭐 시조, 가사, 가곡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대요. 그런 노래들을 이제 조금 더 양반들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로 즐길 수 있는 템포로 그래서 만든 노래들이 잡가. 네, 잡가라고. 민요도 아니고 잡가라는 노래를 이제 창작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홍대 인디밴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뭐 소리 같은 거 할 때 여성분은 잘 안 껴주더라고요. 어디 네가 소리 하는데 여자들은? 예, 안 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랬었던 건데 이 경기민요가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불려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제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권번이라는 게 들어와요. 건번이 뭐예요? 그 권번이라는 거는 기생학교예요. 그래서 예절, 춤, 노래, 그림 뭐. 네, 다양한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하는 예술이 굉장히 상품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기생 문화는 관기라고 했죠. 궁 안에서 기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조선이 망하면서 기생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권번이 생겨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남자 소리꾼들이 가서 이 권번에서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제 뭔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됐어요. 기관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민요를 배우거나 할 때는 교과서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지금은 책이 있습니다. 60년대 말에서 한 70년대로 넘어올 때 경기민요 하시던 그 벽파 이창배 선생님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모든 민요의 가사를 다 수집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책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토리 같은 거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토리 같은 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거는 전달이네. 다 구전심수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기 대단하다. 때문에 원형이 어땠을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축음기나 이런 최초의 음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들어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요 정도였겠구나. 그래서 이 계승자, 이수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군요. 스승과 제자가 맞아요. 대를 잇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들하고 제자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라는 걸 들으면 저거 그래 이춘 선생님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무협지 같은 그런 거네. 어디 봐. DNA가 진짜 이제 신기하다. 박혀 있는 거죠. 신기해요, 저희도. 신기하다.